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 제가 요즘 태국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파타야 호텔 및 숙소 가격대별 정리 영상인데요. 제가 가본 호텔, 숙소 위주로 얘기하고요. 안 가봤지만 나오는 호텔은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곳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호텔 가격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그 가격이 아예 다르잖아요. 평균 가격이 이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호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잡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파타야 가격대별 호텔 정리 시작할게요. 렛츠 고! 우선 첫 번째는 A1 스타 호텔이에요. 2에서 3만 원대입니다. 장점은 첫 번째, 헬스장이 몇몇 5성급 호텔보다 좋습니다. 이게 좋다는 게 기구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호텔들이 다 같은 계열사예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붙어있는 호텔들이 큰 하나의 헬스장을 사용해요. 그래서 헬스장 자체가 크고 프리웨이트나 렉이 있어서 헬스에 진심이신 분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타야 비치로드, 세컨로드 사이에 있는 호텔이라 썬테우 타고 이동하기 편합니다. 세 번째, 근처에 센트럴마리나 쇼핑몰이 가까워 밥 먹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원이 친절해요. 이건 제 사연인데 A1 스타 호텔을 묵고 다른 호텔로 움직일 때 로비에 물어봤어요. 혹시 택시 잡는 거 도와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로비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택시는 조금 비쌀 수 있으니까 다른 대중교통 타면 어떻겠냐고 이런 것도 권유해 주셨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장점이죠. 단점은 첫 번째, 방이 한국 가성비 모텔 딱 그 느낌이에요. 들어가면은 저렴한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음이 아예 안 됩니다. 낮에 내가 자고 있으면 옆방에서 청소하는데 그 청소기 소리가 내 귀에다가 청소기를 대고 있는 것처럼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방음이 안 되니까 밤에 옆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소리가 다 들려요. 총평은 저렴하게 파타야에 놀러 왔거나 방에서 쉬는 것보다 밖에서 오랫동안 놀러 다니고 방에서는 잠깐 잠만 잘 분들, 아니면 태국에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파타야도 늦게 갔는데 하루만 좀 저렴하게 묵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트래블로지 호텔입니다. 2에서 3만 원대 호텔이에요. 여기는 안 가보고 구독자 주조님 추천 호텔입니다. 깔끔하고 저렴하게 가기 괜찮다고 해요. 위치는 세컨로드에서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놀러 나올 때는 조금 걸어야 합니다. 다음은 선샤인 힙 호텔. 3에서 4만 원대입니다. 구독자 나니짱님 추천이고요. 조식이 아주 맛있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위치적으로는 여기도 비치로드, 세컨로드 사이라 너무 좋아요. 터미널 21 근처에 있습니다. 다음은 더베이스 콘도입니다. 4만 원대예요. 제 영상 중에 더베이스 영상만 5개는 될 거예요. 장점 첫 번째, 위치 파타야 중심부 센트럴 페스티벌에서 5분 거리라 쇼핑몰 가기도 편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합니다. 두 번째, 수영장이죠.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수영장인 호텔은 구하기 힘들 거예요. 옥상층으로 가면 멋있게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타야 대표 맛집 비프히터 있죠. 거기랑 가깝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5분 안 걸릴 것 같아요.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바퀴, 개미가 나오는 방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콘도다 보니 청소를 한 번씩 해도 이렇게 나오나 봐요. 두 번째, 더베이스는 콘도여서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는데 호스트분을 잘못 만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처음에 들어갈 때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호스트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 가는 거 추천합니다. 세 번째, 이건 단점은 아닌데 뭐 중국인이 많다. 중국인이 많아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서로 말 걸 일도 없고 상관없는데 저는 오히려 서양 분들이 되게 많이 오는 거 봤어요. 총평은 이 정도 수영장이 있고 위치도 정말 좋은데 이런 자리에 호텔을 4만 원대에 잡을 순 없다. 가성비 좋은 콘도다. 에어비앤비이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쓸 줄 알아야 한다. 다음은 베스트 웨스턴 호텔입니다. 4에서 5만 원대고요. 여기는 구독자 나니짱님의 추천입니다. 저는 안 가봤고요. 깔끔하고 좋다고 합니다. 위치는 조금 아쉬워요. 메인 거리 쪽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아덴 호텔입니다. 5에서 6만 원대고요. 여긴 가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방이 엄청 넓고 침대도 좋습니다. 장점 첫 번째, 제 영상에 나온 치킨 맛집이 있어요. 거기랑 되게 가깝습니다. 두 번째, 파타야 가면 많이 가시는 클럽, 헐리우드 클럽 있죠. 거길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단점은 첫 번째, 호텔에서 나오면 왼쪽, 오른쪽 길이 있는데 밤 시간에 오른쪽 길로 가면 좀 어두워서 무섭습니다. 위치는 세컨로드 뒤쪽이라 워킹 스트릿 갈 때 대중교통 썬테오를 타고 가려면 조금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영장인데 사진이랑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뭔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여기서는 수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헬스장은 되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다음은 엠버 호텔입니다. 여기도 5에서 6만 원대고요. 구독자 보코님, UF님 추천 호텔이에요. 이분들 말고도 여기 추천하신 분들은 정말 많았어요. 세컨로드 뒤쪽 안쪽이긴 한데 추천을 정말 많이 받은 호텔입니다. 안 가봐서 다음에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추천할게요. 다음은 아바 호텔입니다. 6에서 7만 원대예요. 여긴 연인이랑 오라고 추천할 정도로 만족한 호텔이에요. 루프탑 바도 사진 예쁘게 나오게 잘 꾸며놨고 수영장도 되게 무드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방은 아덴보다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기도 추천할게요. 그리고 치킨 맛집이라고 말한 곳 여기서도 가깝습니다. 단점은 세컨로드에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워킹 스트리트 놀러 갈 때 조금 걸어야 된다. 다음은 엣지 콘도입니다. 7만 원대예요. 더 베이스 바로 옆에 있는 콘도예요. 생긴 지 1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된 신설 콘도입니다. 수영장도 잘 되어 있고 2개에서 3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헬스장, 작업할 수 있는 휴게실, 탁구대, 당구대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새거라 깔끔하고 위치도 메인 거리에 있어서 좋습니다. 앞에 더 베이스 때 말씀드린 스테이크 맛집 비프히터가 이 엣지 콘도 바로 옆에 있어요. 꼭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단점은 방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답답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답답합니다. 다음은 마이트 호텔입니다. 9에서 10만 원대 호텔이고요. 구독자 태연님 추천 호텔입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 저가격대 5성급 호텔이니 저기도 가시면 만족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호텔들인데 이 정도 가격대 호텔들은 보통 연인 사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가서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 위주로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두시타니 파타야 호텔입니다. 13에서 14만 원 정도입니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많이 가는 호텔이에요. 터미널 21 근처라 걸어가기도 편합니다. 케이프다라 리조트입니다. 14에서 16만 원 정도 하고요. 여성분들이 인스타 사진 찍으러 많이 가는 호텔이에요. 파타야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리조트라 사진이 잘 나오고 노을 질 때 사진 더 예쁘게 잘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호텔은 제가 올린 베이커리 맛집 라바게트 근처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다음은 썸머셋 파타야 호텔입니다. 13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긴 구독자 정글mom님이 추천한 숙소인데 앞에 2개 호텔도 좋지만 이 가격대에서 간다면 저는 이곳 추천할게요. 썸머셋 파타야 호텔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에요. 위치도 파타야의 중심, 센트럴 페스티벌 힐튼 호텔 바로 건너편입니다. 힐튼 호텔 방값에 같은 위치에 있고 5성급 신설 호텔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끼리 가면 제일 추천하는 호텔 알려드릴게요. 그랜드 센터 포인트 스페이스 파타야입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대고요. 우주선을 테마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랑 가면 너무 좋아할 호텔입니다. 수영장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있고 헬스장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판왕 힐튼 호텔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풀빌라 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풀빌라 한 개만 소개하고 갈게요. 더 잼스 마이닝 풀빌라입니다. 가격은 20만 원 정도고요. 구독자 안나님이 다녀오시고 극찬을 한 풀빌라입니다. 침대, 수영장, 부대 시설 다 좋은데 아쉬운 건 파타야 메인 거리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볼트나 그랩으로 택시를 타고 다녀서 상관없다고 하니까 풀빌라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대망의 힐튼 호텔입니다. 25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파타야에서 1년에 한 번씩 불꽃 축제를 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호텔이기도 해요. 호텔이 아주 좋은데 비싸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루프탑 바는 무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루프탑 바 가서 맥주 한잔 하셔도 되고 그냥 둘러보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파타야 호텔 및 숙소 추천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호텔이 파타야 전체 호텔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국인이 적당하게 갈 만한 호텔, 숙소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 내가 아는 파타야에 진짜 좋은 호텔이 있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태국 일정 때 한번 들려볼게요. 영상에 잠깐 보였겠지만 제가 방문했던 호텔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래 설명란에 제가 링크로 넣어놔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한 호텔 저렴하게 잡는 방법, 이게 복불복이긴 해요. 우리가 보통 호텔 예약하면 아고다나 부킹닷컴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호텔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뭐가 뜹니다. 1시간 동안만 최저가 이런 게 뜨죠. 그거 보면 이 시간에 안 하면은 가격이 또 올라. 그러니까 이거 해야만 될 것 같고 되게 최저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그때 다 예약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서 그때 아고다로 잡았던 호텔들 가서 뭐 궁금하지도 않죠. 그냥 재밌게 놀다 오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직원한테 여기 1박 하면 얼마고 일주일 하면 얼마고 한 달 했을 때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 일주일, 한 달은 어쩔 수 없이 싸지겠죠. 일주일 했을 때 조금 더 싸지고 한 달 했을 때 좀 더 많이 싸집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하루 했을 때, 하루만 했을 때 보니까 아고다로 그 최저가 1시간 동안 했던 거보다 그냥 하루 잡을 때가 더 싸요. 더 저렴합니다. 제가 저렴한 호텔이긴 했는데 그 저렴한 호텔도 그냥 가서 잡는 게 좀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아고다에서 수수료를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가라고 해도 그게 최저가가 아니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서 결론은 아고다에서 예약하지 말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예약하고 결제하는 게 가장 저렴한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만 듣고 따로 예약 안 하고 가서 직접 예약하고 결제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렴한 방은 다 만실이고 이제 스위트, 로얄 스위트 이런 방만 나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주고 로얄 스위트, 스위트 이런 방 잡아야 됩니다. 또 호텔에서 측정한 값은 비성수기, 성수기, 그래도 균이라는데 근데 아고다에서는 비성수기일 때 좀 더 저렴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화만 된다면 전화되면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근데 우리는 태국어가 안 되고 영어가 안 되고 일단 전화 번호가 없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다. 그 나라에 있으면은 뭐 전화로 가능하다 하면 전화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태국 공항 도착해서 전화로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하면 뭐 선택할 수 있겠죠. 전화해보고 가격이 저렴하면 거기서 바로 예약하고 아니면은 아고다로 예약하고 이게 안 되니까 위험 요소를 좀 덜어낸다면 그냥 한국에서 예약하고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럼 다음 영상은 파타야에서 먹어야 할 먹거리, 맛집 중요하죠. 맛집 추천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내가 아는 파타야 맛집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